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에 제가 나나TV를 통해 가지고 가슴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를 총망라해 가지고 간략하게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딱 하나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시고 가슴 성형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형물은 비쌀수록 좋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신상이 나오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상이 나오면 가격도 조금 더 높아져요. 보형물도 비슷해요. 새로운 게 개발이 되고 출시가 되면서 기존 보형물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격 또한 조금 더 높게 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신에 나온 보형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보형물이 조금 비싼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보형물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보형물은 터질 수 있다. 가슴 보형물은 당연히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은요, 보형물의 인장 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넘어서는 압력이 가해진다면 당연히 보형물은 파손,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쉽게 터지지는 않지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다든지, 혹은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비트는 힘이 가해진다든지 뾰족한 걸로 찌른다든지 하면은 파손 파열 가능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슴 성형 시 마사지를 꼭 받아야 한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슴 성형을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마사지는 필수였어요. 이때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내시경들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조금 더 구축을 낮추고 조금 더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마사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수술술기가 좋아졌고 내시경 사용을 통해 가지고 방리의 범위를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는 안 합니다. 하면은 안 됩니다. 가슴 성형 시 모유 수유에 지장이 있다. 현재 저희가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넣는 그 술기 자체가 겨드랑이 또는 가슴 밑선을 통해서 보형물을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형물을 삽입을 하면서 유선 조직을 건드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유륜절개를 하고 그 유륜절개를 통해 가지고 유선 조직을 직접 관통을 해서 보형물을 넣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물론 현재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겨드랑이 절개, 밑선 절개, 그러니까 유선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보형물을 삽입을 한다면 당연히 수술하고 나서 유선 조직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슴 수술은 출산 후에 하는 게 좋다. 사람 바이 사람일 것 같아요. 모유 수유를 하면 가슴 모양이 변합니다. 가슴 성형을 할 때 모유 수유를 하기 전이라면 일반적으로는 가슴을 예쁘게 키우는 데 포커싱을 하게 되고요.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다 끝낸 후에 나이가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가슴의 크기도 키우지만 혹시라도 망가져 있을 가슴의 모양과 유두의 상태 이런 것까지 같이 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의 목적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수술의 방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지, 출산하고 모유 수유하고 나서 하면 더 좋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가슴 성형에도 본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 네, 가슴 성형에도 당연히 본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얼굴의 본판이 뭐냐면 눈, 코, 입의 위치, 그리고 골격의 크기 이런 것도 이제 본판이죠. 얼굴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골격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게 가능해요. 광대 축소, 안면 윤곽 수술 이런 거를 통해서 말이죠. 가슴은 뼈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눈, 코, 입의 위치에 해당하는 유두, 유륜의 위치는 어느 정도 거상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얼굴 뼈에 해당하는 흉곽의 모양과 흉곽의 돌출 정도, 넓이 이런 거는 얼굴 뼈와는 달리 건드릴 수가 없는 부위예요. 얼굴 뼈는 안에 크게 두뇌를 제외하고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체 기관을 포함하지는 않는데, 흉곽은 이 안이 그냥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 기관으로 꽉 차 있어요.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대동맥이 지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흉곽의 크기를 줄인다거나 모양을 바꾼다는 상상은 하기도 힘들고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판 불변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보형물 제거 시에 피막 제거를 꼭 해야 된다. 이것도 마사지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예요. 한때 이제 보형물이 안전하지 않다. 특히 수년 전에 희귀암과 연관된 보형물의 이슈가 있으면서 당시에 그 보형물과 함께 피막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면 안 된다.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보형물과 함께 피막을 꼭 제거를 해야 된다 였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수많은 연구 결과 논문에 의하면 피막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막은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생성이 되고요. 피막 자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그 막 형태의 흉터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를 한다고 해도 보형물이 들어가면 또다시 피막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피막이 기존에 제거했던 피막만큼 건강하고 예쁘게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피막을 제거할 때는 단 하나, 기존의 피막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일 때만 제거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슴 수술 후 꼭 보정 속옷을 입어야 한다. O? 아니다. X? 네. 이거는 약간 케바케예요. 일반적으로 99%에서 수술을 하시면 보정 속옷을 입습니다. 근데 보정 속옷은 비유를 하자면 운전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야 되냐 매지 않아도 되냐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보정 속옷은 들어간 보형물이 위치가 바뀌지 않고 혹시라도 있을 외압에 조금 이제 버티는 힘을 전달해주는 그게 보정 속옷의 역할이에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짱도 끼고 뭐 그러다 보면 가슴의 위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정 속옷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자신 있다고 해도 보정 속옷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비대칭도 가슴 성형으로 교정이 된다. 네. 근데 이거는 세모일 것 같아요. 비대칭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대칭, 유두의 위치가 다르다, 처짐의 정도가 다르다 이런 거는 가슴 성형을 해가지고 거상술을 한다거나 하면은 교정이 돼요. 또 가슴 크기의 비대칭, 또 100%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쪽 가슴에 조금 더 큰 보형물을 삽입을 함으로써 가슴 크기의 대칭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흉곽 모양이 달라가지고 오는 비대칭, 골격 자체에서 기인한 비대칭 이런 것들은 수술을 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비대칭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가 지방 이식 가슴 성형이 가장 안전하다. X. 예전에는 자가지방 가슴 이식이 보형물을 쓰지 않고 가슴이 손쉽게 커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쉬우면서도 간편하고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수술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성형을 할 때 현재는 가슴 지방 이식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보형물을 사용을 하면 안전하지 않고 자가지방을 쓰면 안전하냐? 이거는 절대 아니고 보형물은 보형물 나름대로 지방 이식을 하면 지방 이식 나름대로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이제 위험성이 따르지만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의료진이 실력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냐가 관건이지 사실 어떤 수술이 안전하지 않고 어떤 수술이 더 안전하고 이런 거는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형물을 넣은 가슴 크기만큼 지방 이식으로 수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X입니다.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갖고자 하는 가슴 크기가 꽉 찬 A컵이나 남는 B컵이다. 이 정도면 가슴 지방 이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300cc가 넘어가는 가슴 크기, C컵 이상의 가슴 크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지방 이식 1차, 2차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되고요. 그때부터는 5차, 6차 굉장히 여러 차례 지방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유두 모양과 색깔만 가지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X죠. 이거는 남자들이 좀 잘못 퍼뜨린 것 같아요. 이게 유두의 색깔은 피부 색깔이에요. 유두가 되게 특별한 신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두의 검기를 결정하는 거는 멜라닌 색소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많이 침착됐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 톤이 검다고 해가지고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유두의 색깔이란 거는 밝은 유두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고 검은 유두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모유수유 중, 출산 중, 가임기 이때는 유두의 색깔은 검어지는 거고요. 멜라닌 색소의 침착이 많을수록 또 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의 색깔과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슴 성형하면 공황 검색대에 걸릴까?
X.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사실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 모티바에 QID라는 그 칩이 들어가 있는 보형물이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이거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삽입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금속 탐지기로 뭐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안 걸리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기한데 그 금속 탐지기에서는 검색이 안 되고 뭐 엑스레이나 뭐 기타 검사 기기를 통해서는 이게 보이긴 하는데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슴 수술하면 보형물 크기만큼 체중이 증가한다. 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가슴 수술을 할 때 우리가 보형물을 뭐 300cc를 넣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00cc가 300g입니다. 외피까지 하면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고요. 300cc 보형물을 양쪽에 삽입을 했다라고 하면 300g, 300g에서 600g, 0.6kg의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 게 정확합니다. 물론 수술 초기에는 0.6kg에 더해가지고 붓기의 증가에 의해서 뭐 2kg, 3kg 늘기도 하는데 붓기가 다 빠졌다라고 하면 수술 전에 비해서 보형물 무게만큼의 체중 증가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모든 영역에서 장비빨은 항상 중요합니다. 저는 이 200만 원짜리도 써보고 지금 쓰고 있는 하이엔드급 스톨츠사의 이것도 다 써봤는데 확실히 비싼 게 좋아요. 가슴 수술 없이도 커지는 방법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